대박집으로 소문난 한 식당. 갑작스런 휴업과 충격적인 소문. 돌아가셨다고, 사장님 돌아가셨다고. 6개월 이상 문 안 열었으니까. 장례식장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갑부의 죽음을 둘러싼 끝없는 의혹. 맛은 그대로인데? 음식 맛에 갔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옛날마다 똑같다라는 얘기지. 과연 미궁에 빠진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 자신의 죽음을 해명한 이 남자. 짬뽕 갑부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갑부의 사망설. 그 소문의 의혹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시작합니다. 소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지역 신문사를 찾은 서민갑부 제작진. 갑부를 둘러싼 사망설에 대해 취재를 했다는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갑부는 신문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해명했는데요. 4월 이전부터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뭐 돌아가셨다고. 사실 저도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사장님을 알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하고 형님 동생 하는데 아니다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거예요. 아,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그러냐고 진짜? 살아있어요. 살아있대. 그가 신문에 자신의 죽음을 해명해야만 했던 이유. 개인 사정으로 반년간 가게 문을 닫으면서 그의 사망설이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입니다. 일면에 이걸 낼 정도예요. 일면에. 그래서 그 쌍화차 거리까지 썰렁해졌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거리 분위기를 기사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상하긴 하죠. 한 개 식당을 문 닫았다 해서 저희가 사진 찍어서 기사화한다는 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컸어요. 가게 문 하나 닫음으로써 이 근방이 전부 썰렁해버린 거예요. 쌍화차 거리도 자체도 업주들도 이제 한숨을 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렸죠. 그러다 반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갑부의 식당. 가게가 문을 열면서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전처럼 가게 앞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인천이요? 인천, 서울, 수원.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오시나요, 여기서 또? 아, 번호표 들고 계신 거예요? 예. 아, 지금 몇 번이세요? 32번이요. 32번. 예.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은 물론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는 일은 이 집에선 흔한 광경이 됐습니다. 17번 뭐 드려? 아까 두 분 번호 안 받으신 분이야? 잠깐만요. 사람들이 오랜 기다림을 감수하면서 이곳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닫은 지 6개월 동안 헛걸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죠. 반년 동안이나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붐빕니다. 어이구, 누구시오, 바쁜지? 하나만 해주시오. 그래, 몸은 어때? 지금 많이, 이제 얼굴이 촉하졌네. 얼굴 봐, 완전 담배 끊는 게 더 좋아져버렸어. 담배 끊고 술 끊어버린 게 나도 그리 할란 입이오. 아프셨잖아요. 아프셨는데 정읍 시민들이 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왜 사장님 어디 가셨나. 그러니까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아마 여기 문 여신다고 한 날 아마 사람들 많이 왔을 거예요. 이 집 손맛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와 반갑기만 한데요. 참 오래 기다려온 반가운 얼굴. 오늘의 서민갑부 맞죠?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 예.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사장님은 따로 있어요. 나는 그냥 일꾼. 사장님! 여기 입고 와보세요.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으로 보이세요? 네? 이거는 아줌마예요, 아줌마. 사장님 오늘 가위바위보예요. 누가 사장인가 오늘 파는 사람 있습니다. 이긴 사람이. 아니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가위바위보. 사장? 가위바위보. 일일 사장 자리를 걸고 주방에서 펼쳐진 치열한 승부. 과연 그 결과는? 아, 그러면 오늘은 누가 사장 되신 거예요? 저 가위바위보 못해요. 사장님이 안 된다니까. 돈 좀 만져볼 수 있겠네.
짬뽕밖에 모르는 짬뽕 바보 종섭 씨와 그의 아내 정순 씨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가운데서 박수 한 번만 칠게요. 그냥? 박수 한 번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읍에서 그 중화요리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중화요리면 다 아시잖아요. 뭐 짜장, 짬뽕, 뭐 우동 다 그러는데 저희는 제가 좀 특이하게 개발한 것이 있어서 그걸로 조금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특별한 메뉴는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른 중식당의 메뉴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집만의 특별한 음식이란 게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때 입장 4개 있어요. 입장 2개 있어요. 입장 하나 더 있어요. 직원들 모두 똑같이 주문받은 것이 있으니 빗짬? 이 음식이 그 빗짬인가요? 모습은 꼭 짬뽕과 흡사한데요.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급기야 양손으로 사정없이 비벼 먹는다는 음식의 정체는? 비빔짬뽕이요. 비빔짬뽕이요? 저도 처음 먹었는데 일반 짬뽕보다 국물이 적고 좀 비벼 먹는 식으로. 짬뽕계의 이단아, 그 이름도 생소한 비빔짬뽕.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하는 비빔짬뽕은 우리가 익히 먹는 일반 짬뽕에 비해 국물이 자작한 것이 특징인데요. 걸쭉하고 진한 국물 맛으로 한 번 먹어본 사람은 결국 또다시 찾게 된다고 하네요. 한겨울 추위를 녹여줄 진하고 얼큰한 맛에 푹 빠진 사람들. 매운 걸 내가 잘 못 먹거든. 근데 맛있어. 그럼 그거 안 매워요? 매워. 딴 데 데려서 먹어봐도 여기같이 맛있는 데가 없다고. 조금만 며칠만 안 먹으면 먹고 싶어요. 입에 좀 앵긴다고 해야 되나? 입에 앵겨. 짬뽕이 앵겨요. 짬뽕이 앵기네요. 짬뽕계 에스프레소. 모든 짬뽕 중에서 최고인 것 같은데? 진한 거는? 다른 짬뽕이 그냥 커피라면 비빔짬뽕은 짬뽕계의 에스프레소. 진하게 즐기는 짬뽕 맛의 신세계. 바로 이 비빔짬뽕이 이곳 주인을 갑부로 만들어준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였네요. 그 특별한 맛에 반한 사람들 덕에 주방 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한꺼번에 밀려드는 주문에도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45년 중식 경력의 베테랑 종섭 씨. 지금 이게 비빔짬뽕이에요? 네, 이게 비빔짬뽕. 이게 짬뽕이거든요. 아, 이거 짬뽕이고. 네. 국물이 거의 안 보이네요. 짬뽕 보통 알잖아요. 국물 많은 거 짬뽕. 근데 비빔짬뽕은 걸쭉해요. 걸쭉해. 비벼서 먹기 때문에 걸쭉하고 입자가 많아. 그렇다면 비빔짬뽕은 짬뽕과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비교해 봅시다. 연하고 진한 국물의 차이 보이시나요? 이번엔 두 짬뽕의 국물을 각각 컵에 따라보죠. 국물 양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들어가는 오징어를 제외하고 두 짬뽕에 들어가는 해물과 채소를 비교해 보니 재료 역시 확연히 다릅니다.
한눈에 척 보기에도 비빔짬뽕 면발에 국물이 더 진하게 배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맛은 일반 짬뽕과 어떻게 다른지 먹어본 손님들에게 물어봅시다. 면도 좀 쫄깃쫄깃한 것 같고 일반 짬뽕보다는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일반 짬뽕 해물 같은 게 홍합 같은 게 많이 얹어져 있는데 여기는 고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불고기 느낌? 불고기에 해물 들어간 느낌 약간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맛이 진하다고. 사장님 사진 한 번만 찍으시게요. 오래도록 그를 기다려온 만큼 다시 만나 반가운 마음에 손님들의 사진 요청도 종종 생깁니다. 예. 아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 사장님 사진 한 번 찍었어요. 돌아가셨다 했는데 이거 와서 보니까 살아계실 길에 가서 다른 분들한테 계신다고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문도 안 열고 다들 전국에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아 6개월 이상 문 안 열었으니까. 제가 2월 달에 와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왔어요. 그 다음에 왔는데 써있더라고요.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당분간 휴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천천명령 같잖아요 사실. 갑작스런 휴업에 갑부의 사망설이 나돌기도 했죠. 반년이나 문을 닫아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제가 이제 막 연탄불부터 막 시작했잖아요. 불 떼고 연탄불 떼고 석유 떼고 가스 떼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가정 내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폐암이 이제 초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수술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6개월 걸렸어요. 다시 문을 열기까지 반년이 지났지만 단골들은 고맙게도 이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냄비의 등장. 냄비 왜 가져오셨어요? 집에 짬뽕 두 그릇 포장해 가려고요. 여기 배달 안 해줘요? 배달 안 돼요. 안 되는 배달 대신 포장을 자처한 손님들. 안녕히 계세요. 비빔짬뽕 5개만 포장해주세요. 이번엔 커다란 김치통까지? 온갖 주방 용기가 총동원됩니다. 해남에서 와가지고 포장해갖고 가서 먹으려고. 어디서 오셨다고요? 해남이요. 해남이요? 아니 그 해남에는 해산물들이 풍부해서 짬뽕이 더 맛있지 않나요 거기도? 아 여기게 볶음짬뽕은 확실히 여기가 맛있다.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 맛의 진수. 이 집 비빔짬뽕의 남다른 맛은 멀리서도 한달음에 찾아올 정도라죠. 이것도 찍어야 돼. 아니 이제 이거 들고 해남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 무슨 뭐 먹어? 해남 가야 됩니다. 얼마나 걸리세요 얼마나? 2시간이요. 2시간이요? 식사 손님의 포장 손님. 정읍 주민들부터 전국 각지에서까지 손님들이 밀려드는 덕에 주방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내내 비빔짬뽕을 만드는 종섭 씨. 다른 메뉴들보다 유독 비빔짬뽕이 많은 것 같은데요. 비빔짬뽕은요 하루에 몇 그릇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세보지는 안 했는데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사이 안 나갈까? 오늘 한번 세보든지. 네, 알겠습니다. 서민갑부 제작진이 직접 세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주방을 지켜본 관찰 카메라로 하루 동안 판매된 비빔짬뽕 그릇 수를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오늘 팔린 비빔짬뽕은 모두 193그릇. 금액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
오늘 이제 영원해서 갑시다. 네. 오늘은 매출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 집 매출 1등 공신 비빔짬뽕에 다른 메뉴들을 모두 더한 결과 오늘 매출은 카드가 200만 원 정도 나오고 현금이 46만 원 정도 나오고 그랬네요. 비빔짬뽕 갑부의 성수기 하루 매출은 대략 300만 원. 비수기 매출까지 더해 계산하면 연 매출은 7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다음 날 조용한 쌍화차 거리의 아침을 깨우는 건 늘 종섭 씨입니다. 그가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있습니다. 겨울에 털모자 쓰시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 집사람이 모자를 사시사철 것을 다 이렇게 썰어서 줘요. 고생모, 고생복, 고생치마. 이러면 입으면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면 고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벗으면 고생 끝이고. 아, 이걸 입으시면 고생 시작이고. 고생 시작이고. 고생복 3종 세트를 장착하고 주방에 들어서는 종섭 씨. 종섭 씨가 주방을 지켜온 시간만큼 그의 곁을 지켜온 웍. 그는 웍을 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저 웍이야 이게. 아, 이게 오픈했을 때부터 같이 하신 거라고요? 20여 년이 넘도록 종섭 씨의 요리를 담아낸 보물 1호. 종섭 씨의 고단한 인생을 모두 기억하기에 더없이 소중한데요. 비빔짬뽕을 탄생시킨 웍으로 오늘도 요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는 음식은 역시 매출 1등 공신을 자랑하는 비빔짬뽕. 일반 짬뽕은 똑같아요. 들어가는 것은 다른 집 다 쓰는 오징어, 홍합. 제가 더 쓰는 것은 그냥 고기 종류 같은 고기 좀 더 들어가고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를 넣으세요? 일반 짬뽕과 다른 특별한 재료는 돼지고기인데요. 그리고 또 어떤 맛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 어깨춤이 비빔짬뽕을 맛있게 만드는 마법의 동작이라도 되나 본데요. 사장님, 근데 왜 자꾸 춤을 추세요? 이거 요리하시면서? 운동 삼아. 아니 항상 뭐든지 즐겁게 해야 돼. 음식도 즐겁게 해야 맛있고. 같이 한번 해봐. 그런데 그때 짬뽕 국물에 뭔가를 넣는 종섭 씨. 녹색 빛을 띠는 이것이 비빔짬뽕 맛의 진짜 비법인가요? 아, 저 된장같이 생긴 건 뭐예요? 혹시 진짜 된장 넣으시는 거예요, 비빔짬뽕에? 그것이 비빔짬뽕 맛을 좌우해요. 아, 저게 소스가. 다른 짬뽕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네, 안 들어가요. 오늘 아침 서민갑부 제작진이 설치해둔 관찰 카메라에 그 특별한 맛의 비밀이 포착됐는데요. 종섭 씨 아내 정순 씨가 비밀스레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이건 홍합과 새우 아닌가요? 아, 그럼 이게 그 된장 같은 소스의 비밀이에요? 네, 이게 된장 소스예요. 아, 이거 두 가지 갈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짬뽕하고 비빔짬뽕 맛을 얘가 이제 180도로 바꿔줄 거예요. 잘 삶은 홍합과 신선한 생새우를 황금 비율로 갈아내면 비빔짬뽕의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진한 국물의 비밀 병기. 걸쭉한 특제 소스가 짬뽕 국물에 잘 섞이도록 열심히 젓고 또 져줍니다. 입자가 깨지라고. 입자가 안 깨지라고 합니다. 맛있어지는 어깨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30년의 연구 끝에 종섭 씨가 개발한 특제 소스로 완성시킨 비빔짬뽕의 진한 맛. 그 진국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맛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은 그의 노력 덕이었습니다. 중화요리는 이 틀에서 꼭만 짜여져 있던 것이 아니다. 벗어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하지만 살 길이지 예전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는 앞으로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하자.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16살 때부터 학업 대신 생업 전선에 뛰어든 종섭 씨. 힘들게 번 돈으로 결혼을 하고 20여 년 전 정읍에 자신의 가게도 차렸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생각만큼 잘 되질 않았죠. 정읍으로 이사 와서 딱 오자마자 IMF가 딱 터져가지고 97년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딱 오픈했을 때 또 우죽순을 그가 중국집이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또. 가게가 어려워지자 종섭 씨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맛으로 승부를 걸게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비빔짬뽕인데 한번 맛 좀 봐주세요. 이미 10년 전부터 새로운 짬뽕을 개발해온 종섭 씨가 지인들에게 첫 선을 보인 건데요. 하지만 아니야, 맛없어. 그렇네, 이 맛 아닌데. 맛이 좀 별로네. 주방장 술 먹었나 봐. 손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맛이 담긴 한 그릇을 위해 지난 수년간 300그릇의 짬뽕을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더 나은 맛을 연구하고 변화시킨 노력 끝에 지금의 비빔짬뽕을 탄생시킬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밀가루는 한 2포 이상 버렸을 것 같고요. 이 국수는. 홍합도 아마 많이 버렸어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 집사람 몰래 버리기도 많이 버렸으니까. 그렇게나 많이 버리셨다고요? 아이고 참말로. 썰 유별합니다. 참말로. 지금의 비빔짬뽕은 수많은 실패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종섭 씨는 그 맛의 역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지금하고는 틀렸지. 처음에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서 오면서 지금 한 30번 바뀌었어. 지금 만산 단계 된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요? 아 그럼 그 짬뽕의 변천사 비빔짬뽕의 역사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일반 짬뽕과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양배추를 사용해 단맛을 낸 것이 비빔짬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제 소스에 새우 대신 누룽지를 갈아 넣은 두 번째 맛의 역사를 지나 마지막으로 지금의 완성작까지 30년에 걸친 비빔짬뽕의 역사를 마주하니 감회에 잠깁니다. 이 짬뽕도 3가지 편차가 있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을 때 그리고 어려웠을 때 지금 이제 행복할 때 그런 맛 같아. 시대에 따라 비빔짬뽕 맛은 변화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종섭 씨의 철칙인데요. 이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건 오직 한 사람, 종섭 씨입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조리 공간을 벗어나는 법이 없는데요. 짬뽕. 네. 비빔짬뽕, 짬뽕밥 하시죠. 나 맞아. 짬뽕바보. 짬뽕 만드는 게 짬뽕바보지. 저 사람은 탕수육바보요. 음식 맛을 책임지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종섭 씨. 한 차례 분주한 시간이 지나고 잠시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내내 주방에 서 있던 종섭 씨가 겨우 엉덩이를 붙이려는 찰나. 사장님 비빔짬뽕 하나 있어요. 비빔짬뽕 하나요?
잠시의 여유도 그에겐 호사. 이 집 주방장에게 쉼이 허락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사장님 짬뽕 하나 있어요. 사장님 주문 들어왔어요. 직원이 모두 8명이지만 주방장 없으면 이 가게는 도무지 돌아가질 않습니다. 쉬러 나가셨잖아요. 손님 오셨잖아. 손님 와서 또 들어야지 어떡해. 아, 엉덩이 붙여보지도 못하시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은 그래, 우리 집은. 우리 보고 종일 반정이야, 종일 반정. 왜요? 종일 손님이 들어와. 20여 년이 넘도록 늘 한결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건 오직 종섭 씨만이 웍을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주방에서 누구도 그의 웍을 대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고집으로 하는 것이 웍을 남한테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제 손맛으로 느꼈던 분들은 항상 제 손맛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도 한 그릇이라도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야채 양파 까고 칼질하고요. 해물 아침에 들어온 거 작업해서 쓰기 편하게 해서 오고요. 그러고 나서 탕수육, 저는 튀김 전문이에요. 그렇게 서로의 곁에서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종섭 씨 부부. 일을 마치고 종섭 씨와 아내 정순 씨가 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분들이세요? 형제랑 같이 지내는 가족이에요, 가족. 아신 지 얼마나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5년. 거의 한 20년 됐어요. 오래 알고 지낸 시간만큼 그 인연이 아주 각별합니다. 힘든 시절을 같이 버텨낸 사람들만큼 소중한 인연도 없겠죠. 집세를 챙겨야 되는데 집세를 일수 아줌마가 집세를 챙겨주기로 했어요. 근데 일수 아줌마가 그 돈 준다고 하고 딱 틀어버린 거야. 딱 줄라 했잖아. 그때 이 재수 씨가 그 돈 다 해준 거야. 집세.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잘 둔 덕에. 이게 내가 정리손을 하니까 돈이 항상 돈 회전이 되니까. 정리손을 하니까 내가 회전이 되니까. 뭐 어떤 도움을 많이 주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금전적인 것이요. 내 모든 재산의 기본은 금전적인 것은 이 두 분이 먼저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만큼 성장이 된 거예요. 아, 두 분요? 인간미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도시만 이런 거 돈을 따지고 돈을 줘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이분들 돈 줘서 못 받아도 아깝지 않은 분들.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어려웠던 시절에 맺은 고마운 인연. 그들은 종섭 씨 부부에게 은인이 돼주었고 그 덕에 종섭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종섭 씨가 개발한 비빔짬뽕이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즈음 웃을 일만 남은 줄 알았던 부부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내 정순 씨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 달 중 보름밖에 장사를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죠. 아마 그때 한 2억 정도 빚이 졌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하면서 직원들도 월급은 줘야 되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일 시키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일수도 손 벌려보고 또 아는 또 지인한테 금전적인 것을 도움을 많이 받고. 애기 엄마 일수 찍으러 갔어. 안에 있어? 사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요? 이게 도대체 며칠째야? 나도 봐줄 만큼 봐줬어. 내일도 도망가기만 해봐. 진짜 가게 문을 닫게 해버릴 텐데. 정순 씨는 그때마다 화장실에 숨어 가슴 졸여야 했습니다. 혼자 가슴 두근거리는 병이 생겼어요. 아줌마들이 돈을 못 챙겨주고 그러면 혼자. 하고 이게
죄진 사람 같이 쿵쿵쿵 그 시간이 다가오면 이게 쿵쿵거려요 이게. 많이 이 아줌마들 거 못 주고 밀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 돈을 좀 빌려가지고 그냥 이제 아줌마 걸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또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근데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자기야, 우리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우리 막둥이만 데리고 우리 밤에 야밤도주라도 하자. 나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종섭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 이번에 마지막으로 돈 500만 원 어디서 한번 빌려와봐. 내가 그 돈 빌려다가 진짜 장사 한번 해보게 한 번만 빌려와봐. 아휴, 돈을 또 어디서 빌려요. 줄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빌릴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가져올 데가. 지금 이런 상황에 누가 나를 돈을 또 빌려주려는가 모르겠네요. 정말. 남편을 믿고 마지막으로 빌려온 500만 원. 그는 이 돈을 어디에 썼던 걸까요? 이제 내가 올인을 해야 하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비빔짬뽕에다 목숨을 건 거죠. 오징어, 고기, 뭐 새우 뭐든지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집어넣었어요. 비빔짬뽕에다. 그때 그게 좀 통했던 건가요? 많이 통했죠. 그게 제가 생각했던 만큼보다도 더. 가장 어려웠던 시절의 마지막 승부수가 지금의 갑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종섭 씨 지금껏 재료를 아끼는 법이 없습니다. 5시까지만 해. 5시 안 해. 사장님 5시쯤에 끝내신다고요? 재료 떨어지면 바로 치워야 한 가지라도 떨어지면 안 돼. 아침에 딱 준비한 거 가지고 그것만 딱 마무리되면 그걸로 마무리해야 돼. 그날 준비한 재료는 그날 모두 쓰는 것이 종섭 씨의 철칙. 그런데 재료가 떨어졌다고 하기엔 아직 냉장고 안에 남은 재료들이 많은데요. 오전에 손질해 놓은 채소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사장님 재료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그 재료하고 부 재료하고 또 틀리니까 세 개 갖춰져서 서로 맞아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떨어지면 못해. 안 해. 아하, 최상의 맛을 위해 단 한 가지라도 재료가 떨어지면 그날 장사를 접는다는 거군요. 마지막 손님이 들어오자 종섭 씨의 손이 덩달아 바빠집니다. 한 가지 재료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남은 재료들을 퍼부어주는 종섭 씨. 남은 건 아껴뒀다 내일 써도 될 법한데 더 많이 씁니다. 아 오늘 지금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만 마무리합시다. 손에 잡히는 대로 쓰다 보니 재료가 동락이 일수. 이게 오징어하고 고기는 절대 안 합쳐. 내가 해본 게 뭐냐 마이너스 되겠어. 너무 재료가 여기서 비싸니까 뭐 마이너스 되겠어요. 어? 이래갖고 어떻게 하자고 그냥 맨날 그냥 푹푹 다 써버리고 나는 어떻게 맨날 물건만 대주라고 한대요. 아이고 참말로 사람 남아야 할 거면 장사가 남으려고 하는 짓 아니오. 남지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네, 영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종일 반점은 종종 반나절 장사에 그친다네요. 사장님은 항상 손으로 그냥 딱 집으셔서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볼 때 옆에 보면은요, 너무 많이 넣으세요. 재료 한 가지만 떨어져도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그날은. 제 소관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재료가 하나만 끝이 나면 그대로 그냥 사태를 내리는 식으로. 욕심으로 부르려면 안 돼요. 때로는 티격태격해도 평소엔 알콩달콩한 부부. 주방에 껌딱지 부부가 달달한 휴일 데이트를 즐깁니다. 팔짱 잘 끼고 다녀요, 저희는. 아 진짜요? 네. 시내 다닐 때.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끼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커피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요즘 부부에겐 가장 큰 힐링인데요. 주방에선 짬뽕밖에 모르는 짬뽕 바보지만 이렇게 아내 곁에 있을 땐 아내밖에 모른다는 아내 바보 종섭 씨. 연애 시절도 없었고
신혼 시절도 없었고 사는데 또 복합이니까 바로 뭐 애들 낳고 살면서 그런 여유를 찾을 시간이 전혀 없었죠. 요즘에 와서 조금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보세요. 놀러 가서도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어머나 이러고 사진 찍으셨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잘해요. 다른 사람이 찍어주잖아요, 이걸. 얼마나 좋아. 젊었네요, 그때 진짜. 많이 젊었네요. 평생 짬뽕 외길을 걸어온 짬뽕바보 주방장과 그의 곁에서 평생 보조를 자처한 아내. 오랜 세월 동안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이 돼주었습니다. 뭐 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서로 두 분한테? 저는 헌신적으로 다 해드렸어요, 많이.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냥 옆에 계시는데 잘 챙겨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맛있는 거 잘 드시게 해드리고 그렇게만 해드리면 되지 않나요? 감시한다. 고단했던 세월을 함께 견뎌온 부부처럼 이곳 가게도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며 다녀간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시네요? 예예. 건강하세요. 작년에 걱정 많이 했는데 예예. 이제 건강하셔요. 다행이네요. 늘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맛을 선보인 종섭 씨. 그의 비빔짬뽕은 단순한 맛의 의미를 넘어 단골들의 추억이 담긴 이야기 한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맛을 완성시키는 종섭 씨 곁엔 언제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탕수육을 튀겨주면 남편이 건네받아 요리를 시작합니다. 부부가 함께여야만 가능한 음식. 주머니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볶음 탕수육하고 짬뽕. 볶음 탕수육이요? 네. 탕수육을 볶아요? 네. 치킨 맛이 나는 제가 개발을 해서 이게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제 손맛이죠. 손맛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주방장이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지만 정순 씨가 없으면 종섭 씨는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방장을 보조하는 건 모두 아내 몫이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손을 모두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합작품. 동업. 안 주면 못 오고, 줘도 안 오면 못 오고. 그렇게 부부가 탄생시킨 또 하나의 걸작 볶음 탕수육. 종섭 씨가 만들어내는 한 그릇 한 그릇엔 늘 아내의 수고로움이 담깁니다. 비빔짬뽕과 환상적인 맛의 궁합을 이루며 비빔짬뽕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볶음 탕수육. 탕수육 소스는 찍어 먹는 것이 진리라는 찍먹파들의 신조마저 무너뜨린 볶음 탕수육의 맛이 궁금해집니다. 탕수육 하나로 여러 가지 맛을 치킨 맛도 느낄 수 있고 떡볶이 같은 약간 그런 맛도 느낄 수 있고. 조금 매운맛이 나긴 하는데 맵지는 않아서 살짝 뜨끈한 맛이 나면서 일단 되게 맛있어요. 튀김옷도 되게 바삭하고 눅눅하지도 않아요. 비빔짬뽕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야심작 볶음 탕수육. 부부를 갑부로 만들어준 이 음식들로 부부는 돈보다 값진 걸 얻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우리 부부가 쳐다보고 웃을 수 있다는 거. 나는 그게 최고 좋아요. 옛날에는 참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웃을 줄은 몰랐어. 그리고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둘이 이렇게 할 줄도 몰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항상.
결혼하고 30년이 넘도록 내 집을 가져본 적 없던 종섭 씨 부부는 2년 전 집을 마련했습니다. 결혼 30여 년 만에 장만한 첫 집. 그럼 갑부의 집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안 곳곳에서 아내 정순 씨 성격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고생해준 아내를 위한 아내 명의의 집이라네요. 저희 왔습니다. 왔어? 민준이랑 같이 왔어요. 부부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스킨십 참 자연스러운데요. 누구세요? 우리 큰아들이요. 아, 이 집 장남. 네, 아, 안녕하세요. 장남이세요 여기? 네, 아. 아들입니다. 아, 같이 오신 분은 그러면? 아, 저희 와이프인데요. 며느리요. 아, 손주 하나 달고 지금 힘들게 왔는데. 아기가 있으세요? 네. 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상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엄마표 꼬막부터 시아버지표 손수 싼 쌈까지 가족 밥상에 정이 오고 갑니다. 큰아들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새로운 맛을 탐구하는 주방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어디 음식점에 가서 맛있다고 해서 같이 가보면 딱 먹고도 아 이건 뭐가 들어갔구나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또 와서 똑같이 만들어주고 오히려 더 맛있게도 만들어주시거든요. 아,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뭔가 레시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공개되지 않은 되게 레시피가 많은데 지금 이제 비빔짬뽕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만 하셔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맛있는 게 많은데. 아, 맛있는 게 많아요? 네. 아버지의 기억 속 아들은 늘 듬직했습니다. 여느 아버지처럼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슴에 사무치는 종섭 씨. 서울도 대학도 다니고 있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오라고 해갖고 내려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배달 다 해주고 일요일날 저녁에 막 비 줄줄 맞고 배달 오고 학교 간다고 일요일날 저녁에 올라갈 때는 정말 얼마나 우리는 가슴이 찢어졌는지. 예전에는 그런 생각 가질 시간도 없었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추억으로 떠오니까 더 가슴 아프고 아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요.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던 세월들. 그 고생담을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자녀들이 돌아가고 집엔 종섭 씨 부부만 남았습니다. 가게에선 남편이 주방장이지만 집에선 아내가 대장. 집에서만큼은 아내 세상입니다. 여기 있어 리모컨. 잘 주무시오. 안 아프게. 정순 씨가 소파에 누우면 자동으로 종섭 씨가 아내 발을 주무릅니다. 주방에선 짬뽕밖에 모르던 짬뽕 바보 종섭 씨는 주방만 벗어나면 아내 바보가 된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면 옛날에 허리 시술을 해가지고 내가 저리 돼. 근데 내가 조금 낫으니까 내가 주물러줘야지. 10살이나 어린 고운 신부를 데려와 지금껏 주방에서 고생시킨 게 제일 미안하다는 종섭 씨.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정순 씨 나이 19에 운영한 가게. 주방을 비울 수 없는 남편 대신 배달은 늘 아내 몫이었습니다. 참 내가 미안하죠. 옛날 생에서는 자전거 타고 배달도 댕겨 시켰었고 사람이 없어서 또 오토바이 타고 배달도 다니고 집사람이 음식을 만들고 내가 배달을 했으면 차라리 편한데 내가 음식을 만들고 집사람을 배달을 보낸다는 게 그게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게 안 놓이지. 여보, 저 배달 갔다 올게요. 조심해 다녀와. 차 조심하고.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땐 변변한 오토바이 한 대가 없어 자전거로 배달을 다녔는데요. 배달 왔습니다.
정순아, 여기 웬일이야? 덕순아, 너 지금 짜장면 배달 온 거야? 배달 도중 만난 학창 시절 친구 앞에서 정순 씨는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그 음식을 주고 돌아서 나오는데요. 진짜 뒤통수가 너무 뜨겁고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너무 막 내 자신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걸 놓고 오는데. 그래서 막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배달동 한쪽으로 던져버리고요. 울었어요. 막 울면서 신랑한테 나 진짜 이거 안 하고 싶다고 배달. 정말 그냥 너무너무 창피하다고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다고 막 울었어요. 엉엉 우는 그 생각이 지금도 머릿속에서요. 항상 갖고 있고. 어린 나이에 아내가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는 종섭 씨. 그래서 그는 아내에겐 그저 미안한 뿐입니다. 힘겨웠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그 기억만큼은 가슴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오늘은 비빔짬뽕 대신 특별히 짜장을 만든 종섭 씨 부부. 방금 만든 짜장을 정성스레 포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짜장은 다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어디 가서 이거 실 거예요? 배달. 배달이요? 네. 원래 배달 안 하시잖아요. 오늘 쉬는 날인데 특별히 배달 갈 때가 있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손수 만든 짜장을 가득 싣고 정읍에서 1시간 반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남원입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난 모양인데요. 어서 와요. 왜 이렇게 예뻐졌어? 예뻐졌어요? 오빠.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들른다는 종섭 씨. 바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여자예요. 며느리도 그러고 아주 말할 것도 없어요. 애기들도 다 그러고. 아, 진짜요? 참 겁나게 여자예요. 어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 손수 짜장을 만들어 온 부부.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부부의 진심이 담긴 소박한 한 그릇 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부부의 짜장면은 이곳 어르신들에게는 인기 만점. 맛있네요.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가끔씩 저분들 올 때마다 이렇게 뭘 자주 가져오세요? 예. 이 양반 올 때마다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해요. 아, 이게 얼마나 돈을 봐요. 아, 그래요? 예. 딴 데도 많이 간대요. 아, 딴 데 많이 간대요? 짜장 봉사를 시작한 지 약 15년이 됐습니다. 종섭 씨가 병원 신세를 지기 전에는 짜장면 나눔은 부부의 원래 행사였죠. 이제 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많이 아는데 진짜 보람들을 많이 느껴요. 누가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뭐 외식이라고 또 붙잖아요. 그럼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사서 잡수는 것보다 이런 데서 한 그릇씩 잡수면 더 기분이 더 좋고.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받았던 큰 도움을 종섭 씨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비 오는 오후 갑부의 가게엔 모처럼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주방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주방에서 보지 못한 귀한 재료가 보이는데요. 이 재료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은 귀한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처음 가게 문을 열 때부터 이곳을 찾아와 준 오랜 단골.
왜 사진 촬영하고 있잖아 지금. 사진 촬영하고 있어. 나를 왜 찍어? 안녕하세요. 왜 누구요? 우리 그 가게 뭐 상가 뭐 촬영하는 거 있어요. 그래요? 그 고마운 단골에게 대접할 특별한 메뉴가 있답니다. 비빔짬뽕의 인기로 메뉴판에서 종적을 감춘 음식. 잡탕 먹으려고 해서 먹이는 거고. 잡탕밥이요? 내가 원래 이거 자리 많이 했었어. 근데 비빔짬뽕 때문에 새내들 보내갖고 싹 없앨 거예요. 아는 손님 먼저 와서 대단하고. 신랑하고 같이 다니까 신랑이 우리 집 같이 단골 있는데 돌아가셨어. 신랑이 생각나면 오셔서 신랑이 잡수는 거 해달라고. 지금은 메뉴에서 지워졌지만 이 맛을 기억하고 다시 찾는 단골들에게 기꺼이 정성 담은 한 그릇을 내어주는 종섭 씨. 소중한 사람과 나는 희로애락의 순간이 한 그릇 추억으로 담겼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여기 와서 그런 걸 잘 잡섰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잡탕밥을 잘 잡수셨고 여기 와서 주로 잡탕밥을 많이 잡sus어요. 일단 잡탕밥을 와서 좀 드셨어요? 난 짬뽕 많이 먹고. 짬뽕 많이 드시고. 올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이 좀 나시겠어요? 당연하지 그거야. 맨날 같이 왔었는데. 엄마 그냥 가. 아니 인사하신대. 사장님 할머니가 인사하고 가신대요. 사장님. 사장님. 예. 새해 더 대박하죠? 건강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셔야 돼. 예, 건강하세요. 제 건강이 되지야. 예. 돈은 벌어 뭐하니? 건강이지. 건강이 돈 버는.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대박하시고. 예. 한 그릇에 담긴 고마운 마음. 그 훈훈한 마음을 주고받는 곳이 종섭 씨 가게입니다. 고생치마 다 차면요. 지금도 힘은 나요, 솔직히.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아서 참 그것도 행복을 느껴요, 지금. 주방에서 웍을 잡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종섭 씨. 그리고 곁에서 그를 지켜준 아내 정순 씨.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두 사람. 그런 그들을 갑부로 이끈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반대로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으면 그 위기란 것은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다고 해서 다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 글자를 반대로 놓고 보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죠. 위기란 위험한 고비를 뜻하지만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빛난 결단력. 짬뽕에 건 그의 마지막 승부가 통했던 건 자신의 재능이 아닌 거듭된 노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호떡의 매력. 한 방울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겨울철 별미 호떡. 1인 1떡인데 다이어 주서 호떡을 맛있게 먹는 방법. 죄송합니다. 호떡 갑부의 애교에 늘 유쾌한 손님들. It's good. It's fantastic. 호떡 하나로 연매출 5. 갑부의 비밀 병기 호떡의 비결이 다음 주 방송됩니다.